반갑습니다. 정의 뇌박 이지원입니다. 자, 오늘은 며칠 전에 이제 방송국에서 촬영을 해가셨어요. 방송국 촬영이 그동안 너무 많아서 이제는 저는 별로 떨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궁금해하셔서 취재를 해가셨는데, 요즘 이제 청소년들 도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청소년 도박이 이렇게 늘어나냐? 제가 느끼기에도 옛날에는 도박 그러면 좀 나이 좀 드시고 또 사업으로도 성공을 좀 하신 이런 분들이 이제 여윳돈을 가지고 어디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통 도박판을 벌리시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많았는데 어느새부턴가 나이가 조금 젊은 사람들이 도박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부쩍 더 늘어났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통계상에서도 그렇게 잡힙니다. 전체 통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20, 30대 비중이 차지하는 게 거의 한 20, 30% 이상 넘어서 한 40%에 가까이 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청소년 도박이 많이 늘어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은 도박의 형태가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화 되었거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도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누구나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도박을 하기가 쉬운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다. 과거에 비해서. 온라인이 나오면서. 근데 온라인 이 스마트폰은 청소년들도 다 갖고 있잖아요. 청소년들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90%대 이제 이루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accessibility, 얼마나 내가 접근하기가 쉬운가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중독을 컨트롤할 때는 이 이제 뭔가 유통이 되는 루트를 제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이나 또는 담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 것도 이제 정부가 정말 제한을 두고 이런 어떤 정책을 펴는 이유가 너무 쉽게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거면은 이제 이런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뭔가 청소년들이 아니면 청년들이 뭔가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어떤 욕심, 이게 원래 도박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이런 과제는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돼요. 도박을 하면서 도박 중독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내가 소액, 먼저 빌려서도 안 됩니다. 소액,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그냥 오늘 좀 스릴을 느끼고 내 운을 테스트해보는 비용으로 그냥 써버리겠다. 그래서 이걸 돈을 불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중독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비트코인도 그렇고 요즘은 주식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이거를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자꾸만 생각하니까 이런 게 자꾸만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건데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시작을 처음에는 하겠죠. 근데 이게 이러다가 큰 어떤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금액을 따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 왜 우리 유튜브에도 좋아요 이런 것들 많이 눌러주시잖아요. 이런 거 비슷하게 도박에 좋아요가 너무 많이 붙는 거예요. 딴 내가 즐겁게 했던 다른 활동들은 좋아요가 점점 없어지게 되고 이 도박에 대해서만 좋아요가 너무너무나 많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박에서 발을 떼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뇌 안에서 그 엔돌핀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과정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꾸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 황금 만능주의라고 할까요? 이제 돈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게 너무 과해지고, 그 다음에 이 도박을 통해서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좀 강해져서
자꾸만 도박을 내 용돈을 좀 더 확보하고 뭔가 나에게 큰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도박도 그렇고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리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경험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감이 별로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돈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남의 돈을 빌려서 이유를 큰 이유를 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주변의 예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시는데 청소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단순 계산? 내가 이걸 빌려서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이자 비용을 내는데 내가 도박으로 지금 얼마를 땄으니까 어느 정도 더 해가지고 이걸 하면 되겠지. 이런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하고 또 이제 충동적인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어나 조절이 어려운 상태가 이제 좀 나이가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도박, 또 20대, 10대, 20대, 30대 최근에는 도박의 문제가 이렇게 좀 어린 층에서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를 그런 몇 가지 어떤 요인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도박이 병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도박 중독의 저희 정신과 진단 기준에 의하면은 일단은 빚을 져서 도박을 하는 거는 다 중독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것과 관련된 걸로 잠깐만 뭔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바로 들킬 만한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중독 상태를 많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모든 중독이 그렇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처음 1, 2단계 때는 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죠. 그래서 스스로 치료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인생이 많이 망가진 상태 아니면은 굉장히 스스로 복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큰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나 좀 도움을 요청하러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는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거 지금 좋아요가 너무 많이 도박에 붙은 거거든요. 도박에 붙어 있는 좋아요를 좀 줄어들이는, 감소시키는 그런 치료. 그래서 엔돌핀을 억제하는 약을 이 좋아요라고 하는 게 뇌에서는 엔돌핀이 그 좋아요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엔돌핀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도박으로 많이 가 있는 좋아요를 좀 줄여놔야 나의 유혹이 강해지지 않는 조절이 되는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도박에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